오전에 수상하단을 돌아보고 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다는 시타이 지나이 얼 호수로 향했다. 그런데 통신이 안 되어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정표도 없으니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도로 왼쪽에 큰 호수가 나왔다. 이어 도로 양변이 다 영호인데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일행도 내렸다. 소금이 녹아있는 신비스러운 빛을 자랑하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보고 이곳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지나고 물어보니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호수였다. 다음 목적지인 도낭으로 가는 길은 정말 경험하기 쉽지 않은 길이었다. 가는 길에 용케도 주유소에 들렀는데 중국 군인들이 주유소 직원에게 점심 식사할 곳을 물으니 동쪽으로 170km 가보라고 하였다. 그러려니 하고 떠나는 그 군인들이 인상 깊었다. 우리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80km를 갔다가 이정표를 보고 동북쪽으로 향했다. 트럭들만 가끔 다니는 이 길은 직선 도로가 좋게 60km는 되었고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만 있었다. 사람들이 산다는 지역까지 가서 점심을 먹으려다 결국 황량한 사막인지 아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에서 차를 세워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수상하단서 총 558km를 달려 늦은 오후에 감숙성 도낭의 명사산 월하천에 도착했다. 월하천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이다. 도낭에는 기련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강이 되어 도시를 끼고 흐른다. 지금은 감숙성 하소주랑을 이어 신강 위그르 자치구의 우르무치로 가는 길목인 과주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지만 과거 서역의 대상이나 승려들이 오가던 길목인 돈황은 관광지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월하천은 초승달 모양의 작은 오아시스 호수인데 깊을 때는 5m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5m 정도 된다고 한다. 그것도 이 주변 지역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았어서 인공적으로 물을 보충해준다는 웃픈 이야기도 들린다. 막고굴은 4세기 낙준이라는 승려가 굴을 파고 수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시간을 거듭하며 크고 작은 굴을 파고 그곳에 불상을 모시고 천정이나 벽에는 불경 경전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13, 14세기가 되면서 중국의 대외교역은 해상 실크로드로 옮겨가면서 육상 실크로드는 퇴색하기 시작하였고 돈황도 이전의 휘황함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1900년 왕원록이라는 도사가 이곳에 수도를 하면서 우연히 장경동에서 5만여 점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수많은 유물들은 서방으로 헐값에 팔려나가 중국에는 가져가고 남은 문서들과 미처 떼가지고 가지 못한 불상이나 벽화만 남았다. 지금은 프랑스에 가 있는 신라 승려 해초의 왕호 천축 국전도 여기에서 나왔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가져와 일부 유물을 우리나라에 남겨 돈황 유물 한국도 보유국이다. 돈황 석굴은 대부분 명망 있는 고위관리나 부자들이 자금을 대고 굴을 파고 석불을 안치하고 벽과 천정에는 발원자의 기원을 담은 벽화가 그려진 것이니 석굴 하나하나가 개인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벽화 중에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조우관을 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한반도에서 그곳까지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한반도 유민들이 하서주랑으로 들어와 살았다는 연구가 있다. 명대에 세워진 가역관은 주천시에서 15km 떨어져 있는 토성에 세워진 관문이다. 흔히 만리장성 관문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근세에 세워진 이유도 있겠지만 만리장성 관문 중 원형의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은 하서주랑에서 북쪽과 남쪽의 폭이 15km로 좁은 병목 구간이라서
군사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관내 사람인지 관우의 사람인지 묻는다고 한다. 즉 관내 사람이면 하소주랑 안쪽 사람이라 중국 본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관우의 사람이면 흉노족 같은 이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일종의 여권인 관조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가이드까지 여기를 국경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 관문은 돈황 서쪽 양관과 옥문관이라고 한다. 관성 내에는 연못이 있어 관성 안과 지하수로로 연결이 되어 관성을 지키는 군인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관성 바깥쪽은 끝없는 황무지라 물도 풀도 찾아보기 힘들다. 성벽이 높지 않은 것은 당시 유목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 가축을 몰고 다니며 싸웠기에 양떼가 넘지 못하도록 한 이유라고 한다. 이 관성은 명의 주원장이 자칭 칭기즈칸 후에 티무르가 몽골 제국 부흥을 외치며 하소주랑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다. 티무르가 명나라 원정 중에 병사하여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 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후에 청나라는 도낭을 넘어 신강까지 편입함으로써 지금은 중국 영토를 완성하게 된다.